안녕하세요. 범퍼라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상구와 마용성 2주 연속 집값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중심부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확실히 성장세가 상승률이 꺾여 나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수도권, 전국, 지방은 약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렇게 이 편차 부분에서 하락 쪽으로 확 기울어진 이런 어떤 지표는 최근 들어서 나오기 좀 힘든 지표였는데, 실질적으로 급매 상황에서 강남 상구와 마용성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누적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지금 보합권에 지금 딱 머물러 있고요. 매매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만유인력 법칙처럼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어떤 이 스탠스를 보이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 역시도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자, 강북 14개구 그리고 강남 11개구 중에서 송파구 위주로 하락분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죠. 그리고 용산구 위주로 해서 이 하락하고 있는 강남 상구가 확실히 지금 약화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의 원인에는 바로 다주택자들의 움직임 빨라졌다는 얘기죠. 5월 9일까지 지금 이제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습니다. 4월까지 실질적으로는 집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 행정처리, 사무처리까지 합치면 굉장히 촉박한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팔지 못하면 세금 폭탄 무지하게 때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꾹 눌러놓고 시세 차익 급강으로 타점 잡아서 나오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매물 내놓고 그 매물 단가 좀 인상적으로 가격 떨어뜨리지 않으면 매수자들 가뜩이나 지금 팔짱 끼고 관망세로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과감하게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터지면서 유가 급등하죠. 환율 급등하죠. 전체적으로 물가지수 높아지면 사람들이 내 돈 과감하게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또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의 선택지는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파격적으로 가격 파괴에 가까운 이 매물이 나오지 못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을 할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도 이거 양도세만 살짝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 뒤에 뭐가 딱 버티고 있습니까? 보유세가 후문을 딱 막고 있어요. 껌을 씹으면서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양도세 빠져나가려다가 보유세의 덜미가 딱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 증여도 지금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넘으면 또 하나의 큰 산, 보유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출구가 없다. 결국에서는 빨리빨리 매물 출회해가지고 그 매물 가격 인상적으로 내려서 주변 수요들을 좀 유인하는 어떤 차원에서 가격 변동성 좀 크게 매기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영순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남에 들어가서 내가 한 10년간, 20년간 눌러놓은 가격들이 차익으로 따지자면 뭐 10억, 20억 가까이 되니까 이거 뭐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뭐 하루아침에 과감한 결단 내려서 또 포기하기도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홀딩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양도세 부분이 지금 30%가 나옵니다. 3주택자 이상은 치명적이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 차익을 내가 얻었는데 한 8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양도세만. 그래서 증여세를 고민하면서 증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우회로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유세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보유세 부분도 상당히 커요. 보유세는 현재 3주택자 기준으로 최고 5%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양도세 피했는데 더 큰 게 딱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 1, 2%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이거 최고 7%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확실하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부담이 세금 부담에서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압박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매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내놓고 탈출구 만들어서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지금 정부 정책에 아파트 구축 가격을 좀 내려서 공급 라인,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 정책에도 부응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를 이길 수 있는 다주택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 속에서 어느 정도 3년간 유예해 주지 않았습니까? 양도세는 빠져나갈 구멍 줬고, 보유세도 지금 당장 결정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집값 추이를 보면서 향후 카드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빨리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버텼다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서울 매물 숫자 증가 안에 숫자는 고민 또 고민, 그죠? 3월 3일 날 7만 1000건에 그쳤었는데 이게 7만 4000건으로 3000건이 하루 사이에 부쩍 뛰었죠. 근데 이틀간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살짝 지금 계속해서 74,190건에서 74,432건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게 데드캣 바운스처럼 살짝 떨어지는 듯 보합으로 가는 듯 하다가 탁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뭐 78,000건으로 뛰든지 갑자기 8만 건으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답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적을 수 있는 답안지마저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현금화 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버티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게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림일 것 같지만 이건 절대로 해당 안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그대로 매물 내놓고 가격, 세일에 준하는 파격적 인하를 하셔야만 확실히 유입되는 수급, 결국 내가 좀 이 가격에서는 집을 살 수도 있겠다 라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현명하죠. 강남구 레미안 개포르체하임 4억 5천 떨어졌습니다. 31억에서 27억. 파격적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27억도 결코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 게 얼마인데, 그죠? 그 다음에 서초구, 서초 2호빌 7억 1천만 원에서 4억 9천, 23평짜리입니다. 2억 2천 하락했고요.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아파트 22억에서 15억, 6억 6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강남상과 용산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금매 가격 중심으로 떨어진다는 그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30억 가까이 하던 송파 아파트도 이제 20억 초반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건 역시 집값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 잡혔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집값 고점이 이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까지도 확실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빨리 가격 낮춰서 현금화 시켜서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떨어진 가격, 신축 위주로 몰빵하려 했던 생각들은 이제 영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 가까워진 금리 물고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도 아파트 가격 이렇게 투매에 가까운 던지는 가격에 나오는 매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아주 이상한 지형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남에서 금매 가격이 이제는 큰 파이로 지금 깨지고 있고, 이렇게 팔아야 수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홀딩하고 있다가는 그냥 뭐 계란 깨지듯이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기대했던 시세 차익보다 세금이 이만큼 더 커지는데, 이거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익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 그냥 재앙이죠, 재앙. 스스로 전체적인 어떤 솔루션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금매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 이제 폭주하는 열차처럼 하방 압력의 견인력 충분히 될 겁니다. 끌고 갈 겁니다, 앞으로. 그냥 뭐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런 KTX처럼 엄청난 하방 압력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지금 전쟁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상황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국면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자체를, 가격 자체를 더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더 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국은행 물가 비상 점검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중동 상황 큰 영향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 물가 흐름은 중동 상황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소비자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넓었었는데 이제 이 정도밖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까지 빨리 집을 정리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이만큼 좁아졌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지금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요 선에서 내렸으면 팔렸던 게 이제 이만큼 더 내려야지 팔릴 수 있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이 물가 상황도 좀 잘 지켜보면서 빨리빨리 매물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야죠.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은 되고 있지만 아파트 시장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과 은 같은 증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파트 시장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승전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하방 압력에 엄청난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악재를 다 떠안고 그냥 뒤로 자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유가 급등은 물가 선택지 줄이죠. 결국 고점의 아파트는 선택 제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굳이 물가가 이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왜 가장 고점에 있는 아파트를 잡겠습니까? 더 기다리지. 그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자, 유가 보십시오. 오늘 두바이유가 지금 89달러, 거의 9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0% 지금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어마무시하죠.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서부 텍사스유도 81달러. 어제까지만 해도 74달러 선에 머물렀는데 8.5% 올랐습니다. 아니, 왜 중동 국면이 조금 뭐 진정되는 국면 아니었나? 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어젯밤 폭탄 발언했습니다. 유가보다 뭐가 중요하다? 전쟁이 더 중요하다.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유가를 컨트롤 해가지고 전체 경제 이 흐름 자체가 선순환되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간밤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다 잘 나가다가 그냥 꼬라박았죠. 나스닥과 다우와 S&P가 언제 올랐던가 라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트럼프의 이 중동 국면은 너무 극강과 극강의 대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지금 1.25% 영향받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올라서고는 있지만 글쎄요. 코스피가 내려가면 코스닥도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발언이 참 이게 야속하죠. 유가보다 전쟁이 더 중요하다. 이것 자체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전체 금융시장도 지금 출렁거릴 가능성 높고 이 유가 혼란, 대혼란 때문에 지금 아시아 시장, 아시아 증시 직격 받을 가능성 높고요. 이거 그대로 부메랑입니다. 미국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죠. 미국도 지금 관세 때문에 엄청난 지금 물가 인상 전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공식적인 지표는 얼마 오르지 않은 걸로 나오지만 실질적인 마트 물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너무나 높아졌고 유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선택지가 아무리 미국이 산유국이라 할지라도 환율 자체, 유가 자체가 높아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전체적인 물가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 그럴까? 관세 판결. 미국 대법원이 이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열받을만 하죠.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다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이. 근데 어찌 보면 이건 너무 합리적 판결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화풀이 한다? 세계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과연 의도가 뭘까? 설마 화풀이겠습니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미국도 내상을 굉장히 많이 입을 가능성 높습니다. 자국 인플레 급격한 상승이 올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가야죠. 트럼프가 계속 원하던 게 금리 인하였는데 우리 이제 연준에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 자극 뭐 그대로 고려해가지고 금리 인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망가지는 거 뭐 시간 문제 아닙니까? 자, 이 상황에서 왜 그러면 이 극강의 이란에 대한 이 공격을 시도를 했겠냐? 결국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등살에 못 이겼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도저히 이란을 통제를 못 합니다. 속전속결로 좀 응징을 좀 해달라. 라는 어떤 그런 막후의 접촉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뭐 미국도 이참에 손본다는 결국 이란의 어떤 핵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빠른 시일 안에 단기적으로 좀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었겠고요. 이 원유 파이프라인이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 거의 50% 이상을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어떤 유가 부분, 기름의 어떤 경제적 관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좀 많이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중동 리스크는 미국과 첨예한 갈등 관계 봉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터지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불안정성이죠. 다음 주는 뭐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전망이 나와버리면 시장이 오히려 더 튀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가 시장의 가장 큰 불안정인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시장은 안전하다? 아니죠. 기승전 부동산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왜? 한국은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팽팽하게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힘을 겨루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외국 자본이 우리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출 자금줄입니다.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 대출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면 아파트 시장 그냥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악재를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의 뭐 1700조에 가까운 가계 부채 중에 1978조라고 그랬죠. 엊그저께 한국은행이. 요 중에 주담대가 거의 한 80%, 90% 차지할 건데요. 기대심리에 헛가스에 띄워가지고 대출 다 몰빵해서 아파트 가격 올려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무게 못 견디지. 무조건 하락 멱살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모드로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SNS 글을 통해서 담합 가격 조작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 이 국민경제 질서 교란하는 행위, 악덕 기업들의 주가 담합 행위 언급한 건데 이 안에는 또 하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 가격 담합 일소뿐만 아니라 결국 금융청소에 따라서 동시에 주택시장 가격 담합도 각계격파하겠다. 그런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자산시장은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포함되거든요. 결국 이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사나 부동산감독원이 불법적 아파트 가격 담합 엄중 처벌하겠다고 오늘 또 밝혔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아파트 집값 담합 얼마나 들끓었으면 경기도권에 5억 포상금 제시하고 있어요. 제보하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제보하시면 5억 포상금 탑니다. 엄중 차단, 확실한 원칙을 세웠고 지금 하남, 용인, 성남 집단적인 집값 띄우기 적발이 됐죠. 또 적발이 됐어요. 절대로 지들끼리는 10억 이하 안 돼. 이래가지고 SNS 그물망 딱 쳐놓고 부동산에서 뭐 8억, 9억짜리 물건 내놓으면 그냥 전화폭탄 때리고 결국 업무도 뭐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집값을 교란했습니다. 교란. 다시 터진 경기권 아파트 집단 집값 담합 행위는 지금 대통령이 밝혔듯이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범죄와 준하는 엄청난 중대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도 국민경제 질서를 완전히 빠개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 가격 띄우기는 이제 망국적 부동산 행위가 되고 다 망가집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가격 띄우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 베일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4억 아파트를 마치 뭐 15억까지 띄웠던 이런 경악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미친 집값 담합 행위는 그동안 한국 아파트, 망국적 부동산으로 만들었던 가장 기저에 정말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 집값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의 뭐 전형적인 어떤 이 액션이었죠. 이제 이게 안 통한다. 결국 가서는 이제 집값 자체가 확실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정상화되면서 이런 어떤 부작용들 확실하게 봉합해버리는 그런 어떤 시기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그리고 뭐 실수요자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접근할 이유도 없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좀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좀 허들이 낮은 그런 어떤 이 가격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경기도에서 또 터진 집값 담합 행위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4억밖에 안 하는 아파트 아닙니까? 경기도 대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뭐 10억 그리고 뭐 15억까지 뭐 거의 정점에 이를 정도로 아파트 값을 들어올리려 했던 이런 시도들 이제는 거의 막장에 왔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엄중 처벌, 담합 행위에 대한 워딩도 나오면서 부동산은 특별히 더했습니다. 주식시장보다. 주식시장은 차라리 오픈이라도 됐지. 아파트 시장은 거의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아파트 시장이 집값 정상을 하는 목적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